안녕하세요. 아찌운동TV입니다. 오늘은 중등근 운동의 중급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왜 중등근을 운동해야 되는지, 왜 중심 근육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어요. 좀 지겹고 하더라도 꼭 보시고 운동 영상들을 보시길 추천드려요. 무작정 동작만 따라하는 것보다 왜 그게 필요한지를 알고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운동 영상들을 시청해 주세요. 지금 중급 영상 찍기 전에 초급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신 게 계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좀 드리고 중급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이 그 댓글 다신 분들한테는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면 되지만 분명히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점이나 애로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영상 앞에다가 먼저 남기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이 동작 하는데 왜 허리가 아프죠? 이 질문이었어요. 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내 고관절과 허리 쪽이 무게중심의 정중앙선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앞쪽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동작을 취했을 때 여기가 중심이라 치면 허리가 지금처럼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분들은 허리에 통증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중심이 어디에 실려 있어요? 앞꿈치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꿈치 쪽에 중심이 실려 있는 거를 내 발 중심 쪽으로 가져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 발의 정확한 중심 쪽에 위치할 수 있게끔 동작을 취하고 내 중심선 위에 허리가 위치해 있다 그러면 허리에 대한 통증은 많이 감소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골반이 나는 이렇게 자세를 취했는데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엉덩이가 전방경사로 빠져 있는 게 아니고 후방경사로 말려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세를 취한다고 발바닥을 꾹 누르고 호흡을 잡는다고 복압을 가하면 디스크를 뒤로 복압이 밀어내버리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 부분 때문에 허리에 대한 통증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체크해 보시고 동작을 진행해 보시면 허리에 대한 통증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동작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힙힌지 영상을 제가 위에 걸어 놓을 테니까 힙힌지 영상을 보세요. 그걸 보시면 허리 아픈 부분과 뒤에 있는 후면 사슬 근육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발바닥을 미는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또는 중등근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발바닥이 미는 느낌 또는 중등근에 왜 힘이 잘 안 들어올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왜 이 자세를 택했는지에 대한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세에서는 앞에 있는 허벅지 근육도 뒤에 있는 허벅지 근육도 제대로 활용되기가 힘든 자세예요. 그리고 지금 자세에서 가장 중등근이 힘을 쓰기 좋은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근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미는 느낌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중등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발바닥을 미는 느낌을 해서 중등근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먼저 만들어내는 연습부터 먼저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점점 미는 느낌도 만들어지실 거고 중등근에 힘이 잡히는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세 번째는 저는 중등근에 힘은 들어오는데 내전근에는 힘이 잘 들어오는 걸 못 느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건데요. 이유는 뭐냐면 내 고관절과 그러니까 중등근이겠죠. 고관절과 무릎에 대한 부분에 이해관계, 그러니까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영상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급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급편에서는 한 개의 동작만 연습을 할 거예요. 이 한 개의 동작만 제대로 되셔도 나머지 그 다음 고급 동작 때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 전에 초급편에 발바닥이 누르는 것과 내전근과 중등근에 대한 밸런스를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초급편부터 먼저 연습을 하시고 중급편으로 오셔야 돼요. 무작정 동작만 따라 하시면 절대 느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급편의 동작은 한 동작만 진행하면 돼요. 한발 런지 비슷한 동작이에요. 이렇게 하는 동작이에요. 자, 이 동작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지금 한 발로 서시고 한 발로 선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가져가면서 앞에 무릎을 굽혀요. 굽힐 때 어디까지 굽히냐면 우리 두 발로 해서 이 자세 취했던 자리 있죠. 그 자리까지 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까지 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굽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 골반 뼈에 손을 대시고요. 정확하게는 전상장 골격이라는 뼈에다가 손을 대시고요. 내 뼈가 이렇게나 또는 반대로 비틀어지지 않게끔 그대로 똑같이 내려갔다가 밀면서 일어난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먼저 하셔야 될 건 뭐예요? 내려갈 때도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상체가 내려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발바닥을 꾹 누르는 게 더 강해지니까 몸이 내려가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발바닥을 꽉 누르니까 내 몸이 떨어진 느낌을 가지고 발바닥을 꽉 누르니까 내 몸이 올라온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요.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게 틀린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뺀 상태에서 내려갔다. 이때 제 발끝부터 해서 머리 끝까지가 일직선이 되는 거 보이는가요? 이때 허리를 꺾는다든가 다리를 더 든다든가 이러시면 안 돼요. 내 발끝부터 해서 내 몸까지는 사선의 일직선이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무릎 위주로 쓰거나 또는 허리 위주로 쓴다라는 거예요. 고관절 위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일어나시냐면 내려갔다가 무릎 위주로 쓰는 사람들은 밀고 일어나라 그러면 무릎을 뒤로 밀면서 이렇게 펴요. 이렇게 피려고 해요. 보이세요? 다시 한번. 내려간 상태에서 무릎을 뒤로 밀면서 피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그대로 발바닥을 밑으로 꽉 누르면서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갔던 거를 발바닥을 꽉 밀면서 그대로 올라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무릎이 뒤로 미는 게 아니고 발바닥을 눌러서 그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케이스가 허리를 사용해서 일어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내려갔다가 일어날 때 얘를 먼저 밀려고 안 하고 허리를 세워서 일어나려고 해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세워서 일어나려고 해요. 허리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 허리를 세우면 안 돼요. 허리하고 다리는 그대로 일직선. 그 상태에서 발바닥을 꽉 눌러서 무릎을 뒤로 미는 게 아니고 그대로 꽉 밀려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요까지 일어날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기 전까지 일어나시고 차렷 자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갈 때 그대로 쭉 내려갔으면 그 상태에서 발바닥을 꽉 누르면서 그대로 무릎을 뒤로 미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올라오시고 무릎이 다 펴지기 전에 상체를 이용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중둔근의 자극점도 강하게 잡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얘가 초급하고 중급하고 별반 차이 없는데 중급이 되느냐? 왜 중급편에 이었냐에 대한 이유와 여기서에 대한 문제점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지금부터니까 지금 내용들을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취했던 것처럼 골반을 바로 잡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온 동작을 취해요. 그런데 내려가 보시면 발목이 이렇게 불안정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세가 될 거예요. 발끝은 이쪽을 가리키는데 무릎 끝은 이렇게 가리키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가리키신 분.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대퇴골두가 바깥쪽으로 내전되면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얘가 빠지면서 무릎을 반대편으로 밀어내는 현상을 만들어내요. 이 부분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중둔근이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릎의 내측에 가다한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한 개들은 뭐죠? 골두가 빠지고 고관절 자체가 불안정해지니까 골반이 불안정해지고 골반이 불안정해짐으로 인해서 허리까지도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중둔근에 힘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발은 어떻게 돼요? 발은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니까 발이 덜거덕덜거덕 거리는 거예요. 발목이 제대로 못 잡아주는 거죠. 이런 분들은 발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상 발이 내려간 모습이라 그러면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보이세요? 정상 발이 이 각도라 그러면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 연과 이쪽에 대한 부분에 통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힘이 가니까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틀리는 거죠. 자, 이렇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뭐가 또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중족골 자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서요.
무지외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더 발을 가깝게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보면 발이 무너지면서 무지외반처럼 발이 무너지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상 발이 이거라 그러면 발이 무너지면서 무지외반에 대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충족권을 멀리 보내버리고 얘가 안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발이 불안정해지니까 무릎과 발목이 불안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종아리는 내전 또는 외전에서 변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O다리가 되기도 하고 X자 다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지금 아까처럼 발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종골과 발바닥 또는 발가락가에 밑에 붙어 있는 족저근막이 더 늘어나거나 더 수축해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발바닥 통증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건 한계가 제 기능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내 무릎과 허리 그리고 발바닥의 통증 그리고 무지외반 그리고 O다리 X자 다리도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급편에서는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고관절 중에서도 중등근에 밸런스 있는 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 다리를 똑바로 갖다 놓을 수 있지? 이렇게 무너진 거를 어떻게 똑바로 갖다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갖다 놓죠? 어떻게 갖다 놔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정리하면 중등근이 힘을 못 써서 대퇴골두를 고관절에서 제대로 못 잡아주고 못 잡아준 것 때문에 무릎이 보상행위로 안쪽, 내측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무릎이 내측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발목이 내반, 무너지는 현상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등근을 제대로 힘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등근은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살리죠? 힘들어요. 이거를 트레이너분들이 대부분 런지할 때 이렇게 런지를 하면 무릎을 바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런지를 하니까 이렇게 런지가 되니까 무릎을 바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무릎이 바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줘야 될 큐잉은 뭐냐면요. 이 상태로 무너져 있는 거를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목이에요. 발이 아니고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리라고 얘기해요. 이 상태에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느낌을 가지면 이게 발이에요. 발은 지면에 엄지발가락을 누른 상태 바깥쪽으로 돌리면 발이 이렇게 비틀면서 돌리게 돼요. 비틀면서 돌리게 되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발에 대한 힘이 생기면 중등근에 대한 힘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비틀면서 꽉 눌러주면 중등근의 힘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돌아갔던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중등근과 발에 대한 연관관계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정확하게 누르고 정확하게 발목이 돌아가는 느낌을 만들어주면요. 무지외반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동작을 할 때 발바닥을 꽉 눌러서 내려가는 느낌, 뭘 가지고 내려가고 이때 몸은 일직선이 되게끔 신경이 서서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무릎을 뒤로 밀거나 또는 상체를 세우는 게 아니고 상체는 그대로 두고 발바닥을 꾹 눌러서 무릎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 무릎이 다 펴지기 전까지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상체를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다시 내려갔다가 발바닥을 꾹 눌러서 그대로 올라오고 그 상태에서 무릎이 다 펴지기 전에 상체가 돌아온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꾹 눌러주고 이때 중등근에 힘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부터 발바닥 누르고 있어요. 발바닥 누르고 있고 누르면서 더 누르려고 하니까 몸이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더 누르려고 하니까 이 느낌에서 몸을 가지고 온다. 오케이, 좋아요. 지금 동작을 한 번 할 때 한 다리당 10회에서 15회를 진행하세요. 10회에서 15회를 진행하는데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뭘 하라고 그랬죠? 지금처럼 무릎이 안쪽으로 밀리시는 분들은
발목을 외회전, 바깥쪽으로 돌리는데 엄지발가락 쪽이 떠지 않게끔 꽉 눌러놓는다 해서 중심이 앞쪽에 실린 건 아니에요. 중심은 정확하게 중간이에요. 엄지발가락만 떨어지지 않게끔 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발목을 외회전, 바깥쪽으로 돌려주면 중등근에 힘이 들어오면서 무릎이 제자리를 찾을 거다. 그렇게 되면 중등근과 내전근이 다시 올바른 협업을 하기 시작할 거고 무릎도 제자리로 가고 발목도 힘을 받으면서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중족골, 즉 발가락 쪽도 비틀어지는 것들이 제자리로 들어가는 힘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세요? 그렇죠. 지금 동작을 중부편의 동작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동작을 먼저 연습하세요. 이 동작에서 내가 발목이 흔들린다든가 또는 무릎이 안쪽으로 밀린다든가 또는 바깥쪽에서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지 않도록 골반을 바로 잡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 만들어지신다 그러면 중등근뿐만이 아니고 허리부터 해서 내 다리 밑에까지 밸런스가 점점 좋아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동작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요. 어렵지만 내가 제대로 할 줄 안다면 내 다리뿐만 아니고 내 몸은 훨씬 더 튼튼해지고 멋져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